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황 그리고 간단하게 단기 전망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1분기 서울 경기 집값 올랐다. 올랐다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에 강조를 드리냐면은 약간 그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유튜브의 기사 뭐 혹은 뭐 언론 기사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의견들이나 혹은 뭐 좀 기사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드린 겁니다. 1분기 서울 경기 집값 올랐습니다. 예, 확실해요. 이거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6개월 만에 최저 5주째 낙폭 둔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내내 계속 떨어졌는데 하락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땡 아니에요. 아닙니다. 낙폭 둔화가 아니고 상승입니다. 상승, 반등. 그러니까 낙폭 둔화라는 거는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1월에도 떨어지고 2월에도 떨어지고 3월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얘기가 요 낙폭 둔화인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고 낙폭 둔화가 아니고 1, 2, 3월 다 올랐어요.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 3월은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요런 기사들도 있죠. 예, 3월 들어서는 거래 소강 상태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근거로 2월 아파트 거래량은 2,301건으로 굉장히 1년 4개월 만에 굉장히 늘었지만 3월은 18일까지 450건에 그치며 주춤한 모습이다. 요걸 근거로 들어서 3월에 거래 소강 상태라고 말한 건데 요것도 땡입니다. 땡 아니야. 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 기자들이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죠.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이 거래 데이터는 4월 30일이 돼서야 알 수 있는데 집계가 되는데 당월 18일까지 450건이면요. 2월보다 높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18일까지 신고건이 450건에 그쳤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8일까지 450건이나 집계가 됐네. 그러면 2월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집계 자체도 지금 기사가 잘못 나오고 있다.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거래량은 둘째치고 가격 요 흐름 자체는 이렇게 낙폭 둔화라고 하는데 요게 다 KB와 부동산 지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나 뭐 많은 혹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까지도 KB와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매매가 지수를 가지고 가격이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거를 믿고 있는데 그런 거 대부분 지금 KB와 부동산 지수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KB와 부동산원 지수가 장기 시계열을 분석하는 뭐 최근 몇 년간의 어떤 흐름 분석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좋은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현재 실제 시장을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지금 상황이라고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 둔화라는 이게 부동산원 지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부동산원 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원 지수는 전반적으로 꽤 후행을 합니다. KB나 부동산 지수 모두 한 3개월 이상은 후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한 1월 부동산은 한 1월 정도? 1월 정도 떨어지는 게 지금에 와서 지수로 반영이 되는 그런 거고 KB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후행하는 그런 어떤 집계 방식에 따른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의 1, 2, 3월, 서울의 1, 2, 3월 집값이 사실은 바닥 대비 꽤 올라온 곳들이 많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KB나 부동산원의 어떤 매매가 지수 흐름을 보면은 단기 3개월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3% 이상이 찍혔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마이너스 3%가 찍혔다는 거는 폭락장이었다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요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3%라는 건요. 완전 폭락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 2, 3월 폭락장이었나요? 아는 거 다 아시죠? 예. 1, 2, 3월은 전혀 폭락장이 아니었죠. 혹시라도 야 우리 동네는 안 올랐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디가 폭락했습니까? 1, 2, 3월에. 예. 그래서 이 KB와 부동산원 지수를 믿고 요것만 보고 1, 2, 3월 계속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요 지수가 잘못된 지수를 믿는 거일 뿐이고
요것은 누가 요걸 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잠실, 송파, 뭐 고동, 마포, 성동, 목동, 강서, 강북, 뭐 노원, 도봉, 낙랑순대 여기 다 주요 지역들 혹은 많이 떨어진 급락지를 다 5%에서 10% 상승했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종종 언급을 드렸지만 다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비주요 지역, 경기도에는 워낙 크니까 비주요 지역들도 있죠. 좀 외곽 쪽에 그런 것들이 좀 집중받지 못하고 좀 아직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는 곳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곳조차도 더 떨어진 곳들은 거의 없어요.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가 바닥이었고 그때보다 더 떨어진 곳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물론 제가 전국 모든 곳들을 트래킹하지는 않으니까 더 떨어진 단지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더 떨어진 곳이 없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요게 올 1분기를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올 1분기는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하락 거래가 많다. 여전히 하락 거래가 많다. 지금 지난달에 상승 거래가 조금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실거래가 지수가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하락 거래가 엄청 많고 하락 거래가 더 많은 지역도 있는데 이게 무슨 반등장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요. 급격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지 지금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실제로 반등이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ABCD 아파트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ABCD 아파트는 다 비슷한 입지로 평가를 받고 다 고점이 20억이었어요. 근데 거래가 갑자기 하락장이 오면서 완전 거래 절벽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호가도 팍팍팍 떨어져서 14억까지 호가가 떨어집니다. 20억에서 30%가 떨어졌죠. 근데 14억까지 내리니까 세대수가 좀 더 많은 A 아파트에서 2건, B 아파트에서 14억의 거래가 1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C 아파트와 D 아파트는 14억까지 호가를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A, B, C, D 아파트 다 30% 떡락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CD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30% 떡락했네요. 혹은 14억의 호가를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30%보다 더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시장의 흐름이. 그런데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오고 규제가 풀리고 시장에 훈풍이 불자 요새 뭐 2월에 2,500건 거래되는 것처럼 거래량이 늘어서 A, B 아파트가 조금 반등하면서 15억 전후의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4억에도 안 팔렸지만 A, B 아파트가 올라가는 요 반등하는 흐름을 보고 C와 D 아파트도 호가를 올리면서 15억 전후의 거래가 몇 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14억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15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승 거래로 집계가 돼요. 근데 C 아파트와 D 아파트 경우에는 저점에서 거래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억에 거래가 됐다가 15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하락 거래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시장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 아파트와 D 아파트도 떡락을 했네. 30% 떨어졌고 14억에도 안 팔리니까 30%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1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 측면에서는 사실은 반등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실거래가를 찍었느냐 요 기준으로 하락거래 상승거래를 구분을 하면은 요거는 C 아파트 D 아파트도 하락한 그런 거래로 집계가 되는 거죠. 집계상으로는 상승거래 일부 하락거래 일부 요렇게 집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느냐라는 걸 평가했을 적에는 A, B, C, D 아파트 모두 바닥의 상황보다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CD 아파트가 원래 14억에도 안 팔리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15억에 팔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니까 분명 시장이 바닥보다 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데 그냥 집계되는 그런 거래 기준으로는 하락장에서 진 바닥 요 장에서 거래가 너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적은 흐름으로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약간 왜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똑같은 구조로 상승장에서 꺾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꺾인 게 분명했는데도 상승 거래가 뭐 70%인데 무슨 하락장이 시작됐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거래가 많았지만 하락장이 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래량이 특히 적을 때는 상승 거래가 몇 퍼센트냐, 하락 거래는 몇 퍼센트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의미가 없다라고 아시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1분기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올랐다. 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 말 믿으시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땡, 아닙니다. 예, 반등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무슨 V자 반등 이렇게, 그다음에 뭐 대세 상승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도 반등은 반등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한 25%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크게 하락한 다음에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5에서 10%가 적지 않거든요. 15억짜리가 10% 올라오면 1억 5천이 올라온 건데, 그래서 적지 않고, 물론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반등 정도는 이미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이 반등세가 유지될지, 혹은 이 반등세가 약해질지, 혹은 그렇게 더 약해지다가 아래로 다시 꺾여서 2차 하락이 올지, 요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팩트는 정확히 보고 얘기해야지 토론도 되고 논쟁도 되잖아요. 그래서 팩트는 올랐다, 반등했다, 1분기 흐름 좋았다, 거래량도 늘었다, 요거고, 팩트는 이렇고, 어쨌든 저는 좀 전망까지 약간 섞어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 일단은 저는 1분기도 올랐고, 요거까지는 팩트니까 사실은 뭐 논쟁거리도 아니고 그냥 올랐어요. 더 이상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올랐는데, 요게 반등세가 유지될지 아니면은 다시 꺾여서 2차 하락이 2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제가 23년 전망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간, 적어도 강보합 정도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최신 버전으로 요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거래량이 요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집계한 건데 2월 달에 무려 2,300건 이렇게 집계가 됐죠. 근데 그래서 아마 3월 말까지 집계를 하면은 2,500건은 무난히 넘어가고, 아마 거의 한 2,700~800건 요 정도까지 집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 뭐 작년도에 최고 거래를 찍었던 요 4월, 5월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거래량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충분히 그 부실 매물들, 뭐 예를 들면 대출이 너무 크거나 역전세를 걸렸거나 하는 부실 매물들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인데, 3월 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에 지금 3월 18일에 450건 찍혔던 요 정도 흐름이면은 3월에도 2월 못지않게 적어도 2,000건은 넘는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실 매물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량은 충분히 2, 3월에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4월이라고 아직 특별히 꺾일 만한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직 4월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3월 지금 후반으로 간다고 해도 특별히 꺾일 만한 흐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18일까지 요 2,154건이나 이렇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7월 달에 한 달 내내 2,700건, 9월 달에 2,600건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7, 8, 9, 10 다 2,000건대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3월 달에 겨우 며칠 안 됐는데도 2,100건을 넘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은 3월 달도 한 2월 못지않는 그런 거래량이 찍힐 것이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바라서, 경기도에서도 역시 부실 매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전세가 흐름이죠.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전세가일 텐데, 제가 연간 전망에 전세가 전망 따로 냈을 때 얘기한 것처럼 1분기가 지나면은 바닥 다지기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반등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실거래가나 뭐 이렇게 계약하는 흐름들 혹은 호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바닥 다지기 이미 했고, 일부 지역은 반등을 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전망을 좀 밝게 보는데, 최신 지표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임차 거래 중에서 원래는 아니고 지금 월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었고, 작년 12월에는 심지어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는 그런 현상도 보였는데, 월세 선호 현상, 수요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특히 금리 문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극단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런 현상이 점점점 완화되면서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차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 비중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되고, 22년 상반기에는 최고 60%, 그 다음에 최저 55% 정도였는데,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흐름 보이다가 최저 49%까지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이게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57%, 그 다음에 3월 달에 지금 중간 집계지만 64%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월세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아니고 매물량, 이렇게 보면은 매물량 1월쯤에 고점 찍은 다음에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10월 수준까지, 서울은 11월, 여기도 서울도 10월 수준까지 이렇게 매물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매물 수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은 분명히 조만간 가격 반등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일부 지역은 이미 가격 반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주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매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그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할 그런 흐름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 요 전세 거래량, 요 월세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는 요 흐름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딱 만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흐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 낮아지는 금리,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은행 문제 얘기하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다 3%대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세가 흐름 예상도 충분히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나고, 금리 흐름, 금리의 예상, 어떤 유동성 긴축의 완화, 이런 흐름도 좋고,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지금 흐름이 충분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적인 전망을 봤을 적에 이게 안 좋은 흐름으로 다시 꺾일 가능성은 지금 일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좋은 흐름 보이면서 부실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역전세난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좀 부담이 많은 소유주의 매물들이 어쨌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실 매물들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래량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흐름을 2, 3천 건 정도의 흐름을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다시 꺾이기는 어려운 시장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은 얘기로 마무리 짓고, 어쨌든 올해 정리 드리면은, 올해 1분기 서울 경기 집값 올랐고, 이런 데이터들, 이런 기사들 다 무시하시면 되고, 이런 기사들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다 KB와 부동산원 지수 때문에, 이게 현재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수라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5에서 10% 올랐고, 하락 거래가 더 많은 이유 설명드렸고, 어쨌든 반등 왔고, 향후 전망도 요런 지표들을 봤을 적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 요거까지 정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하락장이 되게 크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멈췄다, 멈추고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벌써 하락장이 벌써 끝났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기존에는 하락에는 어떤 약한 시세가 약한 그런 흐름이 3년 이상 가는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압축적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는 25%에서 40%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느 하락장 못지않게 엄청나게 강하게 왔거든요. 대신에 그게 압축적으로 짧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약하게 온 게 절대 아니에요. 하락장이 강하게 왔지만 압축적으로 한 1년 정도 사이에 짧게 왔고, 그리고 그 바닥을 충분히
충분히 바닥을 쳤고 그게 지금 다른 요건들이 완화됨에 따라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 시장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